네, 인플레이션 이슈가 조금 수그러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원유는 좀 60불 이하로 이제 60불 아래로 좀 내려오곤 있지만 구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구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은 좀 상식적입니다. 물론 뭐 속도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좀 중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좀 상식적인데 우리가 이제 운송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인플레 우려가 좀 높아지다가 지금 조금 안정화돼 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높을 거다라는 것은 약간 그 뭐 우리가 추측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 원자재 관련 종목에 그 호재가 될 것으로 뭐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금리 상승이 경기 개선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자재나 운송 이런 시컬리컬 섹터들은 경기 개선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구리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사실은 우리 박 연구원께서 커버하지는 않으시지만 이구 산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리로 그 자동차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구 산업.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들이 뭐 좀 좋아 보입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국내 이제 구리 관련주라고 하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풍산을 좀 꼽고 싶고요. 네. 구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이익 민감도가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이부산업이나 대창, 서원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영업 외적인 그런 요인들까지 좀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풍산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풍산 좋아하시고 그러면 해상 운송 종목들 아무래도 원자재가 올라가면 벌크선 쪽에 아무래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컨셉이 좀 다르긴 한데요. 드라이버크 쪽이 이제 원자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개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원자재를 통해서 이 해상 드라이버크 쪽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컨테이너 쪽은 이제 소비재 쪽인데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보다는 지난해 저희가 관찰했던 것처럼 어떤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성향 변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보면은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그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투자된 금액을 제가 오늘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투자한 만큼 트럼프 재임 시절에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3조 달러의 인프라에 물론 신인프라가 있고 구인프라가 있긴 있습니다만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세워라 하는 약간의 이제 압박감들을 글로벌 회사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말이죠. TSMC까지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올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소위 그 데이터나 이런 그 시장의 센티멘트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것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권 때 못했던 그런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알고 있고, 중국 역시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인프라 투자 해왔지만 여전히 이제 경기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부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번 양해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은 이제 굉장히 팽배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난제들을 지나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박 연구원. 그 중국의 춘절 이후에 그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벌크 운임비도 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주 크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인프라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철광석, 그러니까 철강의 원소재인 지금 철광석의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철강을 많이 생산을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하지만 중국의 인프라의 지금 기저 자체는 굉장히 거대해져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철강이나 이런 원소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춘절 직후에도 이제 계절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은 또 수요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의 물동량을 좀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나 잊은 게 이제 성수기로 접어드네요. 그렇죠? 날씨가 네, 따뜻해지니까 이제 공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벌크 운임비 이게 상승이 계속 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HMM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패노션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드라이벌크의 대표 주자는 이제 패너션인 거고요. 일단 드라이벌크 운임이 더 오를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벌크 운임 지표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1분기가 연중 가장 최저 시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다면 당연히 패너션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H&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쪽이니까 조금 다른 컨셉이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내구재 있지 않습니까? 이 내구재, 자동차, 가구, 가전 이런 내구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집에 콕 박혀 있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우리 방위연구원께서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물건들을 좀 사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통 체인들이 재고를 쌓아놓지 못해서 한꺼번에 재고를 갑자기 쌓아놓으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무래도 내구재가 이제 뭐 우리가 내구재를 가구를 소파를 갖다가 매년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도 보이는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대표 주자인 머스크만 해도 말씀하신 그 재고 사이클이 일단락이 되면 1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의 운임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운임 조정 속도가 나올런지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운임 상승 속도가 운임의 어떤 조정 속도가 가파르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스팟 운임의 조정 가능성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공시가 아마 나왔듯이 이제 그 HMM이 옛날에 현대상선이죠, 이름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잘 몰라서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HMM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시장에 제가 우리 박연구원을 포함해서 몇몇 이제 그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는 실적을 반영합니까? 아니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반영하겠습니까? 앞으로. 네, 일단은 스팟 운임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 역시도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팟 운임의 조정이 아주 가파르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올해 실적은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실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죠. 이 정도면. 그럼 우리 박연구원께서는 그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이 당연히 그 HMM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그렇죠. 네. 네. 뭐 수출 물론 뭐 원자재도 있고 네. 내구재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네. 내구재 비중이 더 높은 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HMM이 이제 주력 산업이 컨테이너죠. 근데
벌크 부분도 하고 원유도 수송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HMM이 제가 어떤 리포트 읽어보니까 그 뭡니까 그 LNG 선도 뭐 도입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대한 이 비즈니스가 사업이 이렇게 다각화되는 거니까 이게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상선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컨테이너만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벌크 비중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벌크 쪽이 이제 돈이 되는 부분들을 다 전부 다 이제 매각을 해서 컨테이너만 남게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VHC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인도받으면서 벌크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컨테이너 쪽이 더 주력인 상황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박연구원 그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이제 뭐 자금도 좀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종목을 다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한 종목만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워낙 이 분야가 지금 전망이 좋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구재는 어느 정도 많이 쌓아놨다고 보면 개인들이 소비를 했다고 보면 지금은 다시 벌크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이동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HMM을 꽉 쥐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투자 호라이즌이 굉장히 단기다라고 하시면은 H&M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조정 가능성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뭐 드라이버크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운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페노션 쪽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그 백신 접종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미국은 제가 맨날 데이터를 보는데 뭐 하여튼 10% 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80%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뉴스가 났습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뉴스가 뭐 하나 있는데 그 서비스업 일자리 30만 개 창출하고 검역 트래블 패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랑 타국이랑 이렇게 좀 뭐 계약을 해서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서로 왕래를 하게끔 트래블 버블을 만들겠다. 뭐 이런 뉴스도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 항공주 물론 뭐 항공주 좀 올라갔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공주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도 구비가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행객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당장 여행에 나서시겠습니까? 그 질문인데요. 네네. 저는 모두가... 나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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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모두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여객 수요가 정말 V자 반등을 할런지 아니면은 굉장히 완만한 U자 형태가 될런지 그 부분은 이제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네네.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는 뭐 투자 기간을 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네네.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항공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항공주를 사는 투자 아이디어는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젠가는 여객 수요는 반등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페노션, HMM 그리고 항공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민진 유진투자증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